GDP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GDP가 경제 성장률 2.6%를 좀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 내용 추가적으로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율 2.6%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로 본다면은 0.65%에 좀 해당하는 수치로 좀 꽤 큰 수치로 나온 상황인데요.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2.9%였고 올해 4분기 GDP에 대한 부분, 작년 4분기 GDP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2.6%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가 예상치인 2.2%보다 꽤 높은 상회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GDP, 4분기 GDP에 대한 부분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35일간에 진행됐었던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이 좀 늦어지면서 발표가 연기가 됐고 이번 2월 말에 가장 주요 지표로 꼽았었던 상황인데 GDP, 이전에 주택이라든지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었던 상황 속에서 4분기 GDP가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온 이 현상을 시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DP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외신 소식을 전달해 드렸듯이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물가 목표제를 변경할지라도 이 중립금리 2% 물가에 대한 부분은 2% 목표는 좀 유지하겠다라는 좀 변함없는 그런 말을 좀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지표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업 청구자 수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5천 명으로 이 또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러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달러화 가치는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주시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는 브렉시트 기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달러는 이제 엔화와 유로에는 강세지만 파운드를 비롯한 대부분 통화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운드는 이제 브렉시트 기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노딜 브렉시트에 이제 그것을 피할 것을 조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파운드 달러가 0.39%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 오른 96.14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소식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일 브렉시트 문제로 좀 유럽의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이 이제 파리에서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모두 영국의 브렉시트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만약 영국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표했습니다. 다만 질서 있는 해답을 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영국의 연장 요구가 새로운 선택이라고 정당화할 경우에만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는 이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10% 수입 관세의 영향을 상쇄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단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 관련 이슈 등 이제 일본 등을 포함해서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결과가 조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만연한 기조 중 하나는 매우 낮은 금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투자자 수요가 유동성 및 안전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세계 실질 금리는 2%포인트 내렸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선진국의 저금리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져서 세계적 힘에 의한 세속적인 현상으로 각 나라의 특정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뒤집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의 물가 지표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BMO 캐피털이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 통계국에 따르면요, 1월 캐나다 물가는 연율 이제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더그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언제 오를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는 다만 일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핵심 물가 역시 전달과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 4분기 성장률도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성장이 둔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4조 달러에 이르는 연준의 포트폴리오 축소 계획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주의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통화 수요가 빨리 늘어난 만큼 준비금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지난달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연준은 이제 금융위기 당시 사들였던 국채와 모기지 증권 축소도 시작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정책금리 결정에 대한 인내심 발언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금리 변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FOMC 회의는 3월 19일에서 20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쯤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그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P모건의 소식입니다. 크리스 허플리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연준이 S&P 500 지수를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요, 이제 샤크라는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충격과 공포의 상승 랠리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이 되고 또 관세에 민감한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연준의 지급 준비금이 1조 3천억 달러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S&P 지수가 3천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의 은행 지급 준비금이 이제 현재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제 대차 대조표의 일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차 대조표를 줄여왔지만 현재 투자자들이 연준이 이제 이 일을 언제 멈출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이제 지수가 2,800선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2,850선까지 올라가실지 이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연준이 대차 대조표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2,750에서 2,8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는요, 다음에 있을 20일에 FOMC 회의에서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얼마 전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각을 해서 모두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UBS가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애플에서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가격을 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많은 고객층들이 삼성전자와 화웨이로 이제 이동하는 추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 달러의 상승 소식입니다. 어제는 부진한 4분기 건설 지표 때문에 GDP 증가율이 호주 중앙은행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작년 4분기 기업 투자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호주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0.28% 오른 0.7158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 신규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2018년 총 신규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일본 은행이 금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적정하게 이제 조정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통화 완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역 은행의 리스크 테이킹, 또 경영 여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은행은 이제 재금리 인상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일본 은행이 시장 운영을 통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일본 금융기관은 크레디트 비용 증가와 수익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세계 경제 침체에 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최대 관심사였죠. 네,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합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찬 서명식 취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뜨면서 미국 증시보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북미 회담 쇼크로 코스피가 이제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와 이제 또 금강산 관광 이제 관련주가 조금 많이 낙폭을 했는데요.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지만 뭐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헤어졌는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좋은 친구라고 칭하면서 이제 향후에 있을 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